네, 자, 안녕하십니까. 자, 반갑습니다. 예, 오픈 특강으로는 이제 두 번째인데요. 정식 오픈 특강으로는, 원래, 에, 여러분들 이제 필기 시험 보시고 난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1차를 했었고요. 이제 오늘 그 형식적으로는 이제 2차입니다. 제가 늘 필합 발표가 나면, 예, 면접 공고문 해설 겸 해서, 이때쯤 되시면 이제 커트라인 분들이시죠. 붙을지 안 붙을지 잘 모르셔서 좀 이게 주저거리시는 분들, 또 일부 또 지방직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이제 끝나고 이제 불이 나게 이제 오시면 이제 통상 한 앞에 한 2, 3주, 3주 정도는 이제 면접 강의를 먼저 하고요. 뭐 제 취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걸 먼저 좀 뭐 각자 사정이 다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뭐 강사 스케줄 따라서 여러분들 스케줄이 달라질 필요는 없어서 그냥 미리 찍어두고 미리 하실 분들은 미리 하신다 정도의 느낌인데, 이제 필기 끝나고 오시면 이제 불안하시잖아요. 갑자기 남들은 야 3주 일찍 했는데 말이야 나만 뒤로 한 것 같고 늦은 것 같고 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제가 오픈 특강 할 때도 1차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한 3주가 전 딱 그 예, 최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7급 면접 준비는 뭐지 이번에도 집단 토론을 안 보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뭐 부담이 좀 없고요. 또 그냥 짧고 굵게 빡 뭐 약간 요런 느낌, 예, 요런 느낌이면 뭐 3주면 충분하고요. 뭐 예년에 3주를 줬었습니다. 통상 원래는 뭐 4주니까 뭐 예년에 비해서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뭐 그 여러분들의 스케줄은 인사혁신처의 여러 가지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라서 뭐 여러분들의 편의를 봐주면서 스케줄을 잡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예, 뭐 공무원들이 다 그렇죠, 뭐. 자, 뭐 그 정도 해서 1차 오픈 강의는 먼저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부터 들으시는 거는 조금 적절치 않고요. 1차 오픈 특강 때 제가 뭐 사진 다 띄워가면서, 예, 현장 진행 상황, 기출 문제, 후속 질문, 그리고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평정하고 평가하는지, 또 예년에 평정 평가는 어떠했는지, 뭐 지난해 미흡 사태라고 일각에서 얘기하는 뭐 그런 것들의 실체는 무엇인지 등등등 앞에 다 자군적인 설명을 드렸으니, 저는 되게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뭐 면접의 진행 과정을 세밀하게 일단 알아두실 필요가 일단 있고요. 정보적인 차원에서. 둘째,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왜 그 큰 뭐 그 세세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궁금을 물론 하시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좀 큰 숲, 그러니까 공무원 면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와, 그리고 9급과 다르게 7급은 어떤 것들을 평가하려고 하는지와, 그리고 또 실제 그 평가 결과는 어떠했는지, 이런 기초 정보를 좀 아셔야 그 다음에 어느 산을 내가 정복해야 되는지 좀 알고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올라가시다가 이 산이 아닌가벼 그냥 막 가지 뭐 그냥 엔간하면 높은 데 가면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분들이 한 2주만 지나시면 이제 바로 생기기 시작하십니다. 그럴 때 되면 좀 놀라운 거도 뭐 시험 진행이나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 이해 자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안타까운 분들만 따져도 제가 뭐 한 트럭은 아니어도 뭐 소형 봉고차 하나 정도는 제가 태워드릴 수 있을 정도의 분량들이 있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발 먼저 좀 보시고, 뭐 요거는 뭐 일단 들어두셨다가, 예, 그거라도 오늘 거 먼저 들으시는 분들은 일단 들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예, 반드시 그 오픈 특강을 꼭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제 모든 강의는 정규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이렇게 따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강의도 마찬가지로 정규 강의로 올라갈 내용들을 해드리는 것들입니다. 타임테이블에 맞춰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저는 저 PTN 강사라고 합니다. 인사가 늦었네요. 네, 뭐 아무튼 면접 강사가 또 이 공시 뭐 갤러리 이런 데는 이제 밥이죠, 밥. 예, 원래 뒷담화하는 재미가 또 수험 생활의 또 큰 즐거움 중에 하나라서, 예. 뭐 여튼간에 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제 해설하고요. 다음에 그 뭐 이거 얼마 분량이 되지는 않아서, 예, 오시는 김에 여기서 뭐 많이 오실 거 실강으로는 많이 오시지는 않기 때문에 경험과제 실습을 이 자리에서 좀 같이 해서 좀 초안까지 만드는 거를 좀 시간을 좀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식 강의는 해설 강의 파트이고요. 뭐 1시간, 뭐 1시간은 1, 20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길게 드릴 말씀은 없고요. 예, 그 정도로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첫 타임 때 해설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이제 마음 급하실 테니까 어떤 것들부터 좀 하시면 좋겠다. 그럼 가이드를 좀 빨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Q&A 좀 드리고요. 뭐 흔히들 많이 묻는 Q&A 답변 드리고, 또 채팅창이나 아니면 단톡방에서 하셨던 질문들, 예, 답변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좀 인터뷰를 좀 두고요. 경험까지 여기서 각자 쓰고, 예, 제가 코멘터리 드리고, 예, 뭐 첨삭도 좀 하고, 뭐 그런 시간을 같이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실습이니까요. 예,
그 정도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면접 공고문입니다. 뭐 해설까지 드릴 거는 많지는 않은데요.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예, 문자 받으시고 이제 기쁨에 취하던 나머지 이제 디테일들을 잘 못 보셔서 그냥 뭐 한번 정리 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결론적으로는 예년과 다를 거는 없습니다. 예년이라면 이제 지난해 기준인데요. 지난해는 또 그 전과 달라진 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집단 토론을 안 보게 됐고, 면접 시간이 뭐 40분이라고 적어는 놨는데 실제로는 35분입니다. 그러니까 5분 정도는 방역 겸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실 면접 시간은 뭐 30에서 35분 정도가 진행이 되고요. 약간 좀 5분 정도 줄었다. 뭐 이 정도의 차이밖에는 없고 실질적으로 달라진 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진행 과정이라 그런 건 달라진 건 없고요. 그냥 마스크만 끼고 봤다. 뭐 그 정도의 느낌. 예. 추운데 창문 다 열어놓고 보더라. 뭐 이 정도만 달라진 것밖에는 없고요. 면접 장소도 과천 내 인재 개발은 과천 분원이죠. 정확히 말하자면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은 과천 분원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장소가 되게 열악하기 때문에요. 예, 킨텍스나 예전에 AT센터 이런 전시장을 빌려서 할 때는 좀 쾌적하고 좀 공간도 있었는데 뭐 거기 현장이 좀 조금 그렇습니다. 또 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 군데 한 세 군데 정도 찢어서 가게 되고요. 저 뒤쪽 건물 걸리시는 분들은 심지어 그 안에서 버스 타고 한 1분 정도 버스 타고 가서 또 내리고 왔다 갔다 하고 되게 번잡합니다. 진행 과정도. 또 답지 쓸 때 이렇게 책상도 이렇게 손바닥만한 책상에다 쓰다 보니까 뭐 예, 옹색하게 써야 되고요. 참 이렇게 뭔가 이렇게 폼이 안 납니다. 제가 그래서 되게 궁금했었어요. 아니 왜 그 전시장 빌려서 좀 깔끔하게 날 잡아서 하면 뭐 하루 이틀 이렇게 대량으로 딱 하면 그 짧고 굵고 좋은데 왜 굳이 거기서 하냐라고 물었을 때 돌아온 답은 인재개발은 과천 분원이 다 진천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거기 뭐 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유휴시설을 눌리면 안 된다는 방침 때문에 예, 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예, 뭐 특별한 뜻은 아니고요. 그래서 과천이라는 데가 좀 가시기가 좀 곤란해요. 여러 가지. 특히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은 접근성이 꼭 좋은 데는 아니어서 이게 예, 서울에 오셨다가 또 내려가는 약간 이런 코스를 밟으셔야 되니까 그걸 좀 불편하실 것 같기는 한데요. 여하튼 그거는 이따가가 아니죠. 예, 면접 제가 한 2, 3일 전에 따로 좀 디테일한 말씀은 따로 드릴 기회가 오픈 강의로 따로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달라지는 건 없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가장 궁금한 것은 이제 경쟁률이죠. 이거는 뭐 나와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필압 배수라고 보통 이제 이 공식의 사투리죠. 예, 사투리죠. 1.2대 1입니다. 어저께 제가 뭐 단톡방에도 이렇게 엑셀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올려드리긴 했습니다만, 정원이 984명 정원에, 아니, 815명 정원에 984명을 뽑아서요. 뭐 지난해랑 뭐 모집 인원은 약간 적긴 한데 뭐 큰 차이로 적지는 않고요. 한 5% 정도 적은 것 같은데, 필요합 배수는 1.2대 1입니다. 그죠. 야,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필사 보고 고생했으니까 그냥 면접은 조금, 예, 이렇게 좀 적게 뽑아서 괜히 많이 안 뽑아서 여러분들을 좀 부담을 좀 덜어주려고 하는 인사혁신처의 배려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 생각이고요. 예, 제 생각은 다릅니다. 왜냐 그러면 동점자가 꽤 많았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성적 분포표가 나와 있죠. 예, 성적 대별 점수 분포표를 보니까 몰려 있으니까 잘라긴 잘라야 되는데 아마 그 다음 점수까지 자르면 1.5배수가 넘어갔을 겁니다. 그만큼 동점자가 몰려 있으니까 어딘가를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여러분들을 면접 시험은 그냥 시험이에요. 그냥 시험. 그냥 루틴하게 진행되는 과정이지 여러분 관상을 보거나 여러분 열정을 보는 게 아닙니다. 시험이에요. 그냥 시험대로 따박따박 진행하는 것 뿐입니다. 뭐 그래서 여기다가 과도한 의미 부여하실 건 없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법적으로 1.5배수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규정상. 이해하셨죠? 예. 뭐 여러분들 고생했다고 해석하는 건 이제 여러분들의 자유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어땠는가? 지난해 1.34대 1이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특히 이제 일행이 되게 경쟁률이 지난해 되게 높았었습니다. 예, 높았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좀 일행이 가장 좀 적네요 보니까 작년은 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조금 가볍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여하튼 간에. 물론 이제 이거를 좀 확률적으로 맞추면 아까 그냥 단순하게 나누면 예, 83%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론적으로 예, 뭐 면접을 지금 당장 내일 당장 여러분 준비 1도 안 하고 보더라도 83%는 붙는다는 뜻입니다. 준비해야 83%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왜냐 그러면 대한민국 공무원은 정원을 무조건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불강력이 아니면 정원을 못 채우는 경우는 지난해 이제 9급대와 올해 9급대가 좀 예, 이탈자들이 많아서 정원을 최종적으로 못 채웠지만 적어도 예, 정원을 채우기 때문에 면접 강의를 들었다고 83%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뭐 단순한 통계니까요.
그래서 뭐 괜히 물론 이제 여러분들 요 17% 나머지 17%가 더 이제 걱정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2배수면 이렇게 되고요. 하지만 이제 본인 기준으로는 0% 아니면 100%죠. 붙는 거 아니면 떨어지는 거니까 이게 참 좀 정신 멘탈 제가 그래서 늘 오픈 특강 맨 1차 때 맨 마지막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멘탈 게임 같은 거다. 자기 자신에게 보는 멘탈 게임. 근데 좀 원래는 제가 예년 해년마다 조금씩 분위기들이 다른데요. 원래 분위기는 예년보단 참으로 침착하다. 거나 참으로 반응이 없다. 뭐 이런 느낌. 그리고 뭐 좋은 말로는 시크하다는 영어식 표현이 있죠. 시크하다는 표현. 다들 시크하시네. 뭐 이런 거에다가 또 제가 실습을 해봤더니 뭐 지난 시간에 제가 수업 때도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5일 만에 PT 실습 뭐 3번 하고 쓴 답지를 보고 제가 깜짝 설득 놀랐습니다. 야, 와, 이 정도를 하시는구나.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필셋이라는 게 시험 과목 한 가지가 늘어난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를 예, 인사혁 신차나 뭐 다들 압니다. 그것들을. 그래서 그런 영향이 생각보다 되게 크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여튼 간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 말은 곧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 제가 뭐 모든 응시생들을 다 아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좀 오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전에 늘 보던 걸로 보면 아마도 원래 다들 필살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뭐라 그럴까 수준이라는 표현을 잘 쓰고 싶지는 않은데 약간 응시생들의 수준이 되게 상향 평준화되어 있다는 느낌들을 좀 많이 받습니다. 여러 가지. 이 말은 여러분들이 꼭 좋은 얘기는 아닐 수 있죠. 아니 나의 경쟁자들이 다 잘한단 말이야. 나보다 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런 거죠. 면접이 좀 사실 가장 더러운 지점 중에 하나가 상대평가라는 겁니다. 예, 이게 절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를 해서 어느 수준 이상 넘어가면 정원과 상관없이 좀 뽑아주면 좋겠는데 뭐 행정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맞춰야 되고 이 정원이라는 건 행안부와 기재부와 협의가 돼서 총원이 정해져 있고 그죠? 그에 따른 자리가 여러분 갈 자리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어디 자리에 간다고. 그러니까 정원을 더 뽑는다는 건 생각보다 뭐 예산 얼마의 문제를 떠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정원을 맞추는 게 정답이거든요. 당연하게. 그러다 보니 면접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든 필터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좀 단순하고 무식한 방법도 좀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인사혁신처 공무원들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가당치 않은 소리죠. 적극 행정을 한답시면서 말이야. 여기까지 고생해서 왔는데 뭐 블라블라. 근데 뭐 선수가 플레이어가 룰을 가지고 따지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옛날 박지성의 유명한 멘트죠. 예, 오심도 경기의 일부라고 뭐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개개인에선 사장들이 담고 또 지난해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안타까운 분들이 사실 없지 않았는데 저도 뒤로 뭐라고 말씀도 드리기도 좀 했습니다만 관계자들에게 여튼간에 올해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각자 조금 주어진 자리에서 좀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는 상대 평가이지만 준비하고 공부하고 또 연습하시는 건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진리인데요. 뭐 여러분 뭐 필셋은 안 그랬고 필기는 안 그랬습니까? 그죠? 뭐 이제 강사 역할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좀 허튼 준비를 안 하게 그러니까 시간 대비의 가성비, 비용 대비의 가성비 그리고 스트레스 대비 가성비를 좀 높여드리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는 좀 낮다는데 뭐 작은 위안 내지는 뭐 이런 것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모집 정원을 제가 뭐 어저께 단톡방에도 알려드렸는데요. 뭐 다들 뭐 자기 직렬만 관심이 있으실 테니까 자기 직렬만 보시면 좋은데 가장 도드라지는 게 이제 일행입니다. 1.18배라서요. 그러니까 이 다음 점수가 1.5배를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다음 점수를 잘랐을 때 커트라인의 다음 점수를 뭐 89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다음 점수를 자르면 1.5배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깝게 되신 겁니다. 넘어갔는데 만약에 1.5배수 안 하더라도 거기서 잘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 이거는 뭐 서로들 간에 모르는 일이잖아요. 이거는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뭐 시체말로 운빨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애석하게 한 문제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뭐 꽤 적지 않아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뭐 원래 제가 늘 드리는 말이지만 이제 필기는 고기 먹는 거랑 좀 비슷해서요. 필기도 한번 붙어본 분들이 잘 붙습니다. 아주 잘. 그것도 심지어. 그래서 지난해도 제가 좀 뭐 좀 세고 있는데요. 지난해 뭐 안 되셨다가 돌아오신 분들이 적지 않게 또 연락을 주셔서 하여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일단 예 일단 여러분들 이제 이 허들을 넘으셨으니까 이제 거의 이제 9.5분 능선까지 오셨습니다. 0.5분 능선 반발자국만 확실하게 디디시면 끝난다 정도로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정이 아마 1.43배로 뽑은 것은 아마도 체력에서 한
뭐 한 10%, 20% 정도는 통상, 한 10%대 정도는 그 채탈이라고 이쪽에서 표현하시는데 체력 탈락들을 좀 하시거든요. 아마 그거를 고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교정분들은 여하튼 간에 시험 한번 하나 더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체력이 안 되시면 뭐 기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무리하지 마시고 반드시 좀 체력부터 좀 집중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도 됐고요. 그러네요. 네. 자, 다음에 이제 일행분들이 가장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제 발표한 날, 그날 아침에, 이렇게 합격선이 공개가 됩니다. 합격선, 여러분도 한번 보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합격선과 함께, 누가 많이 물어보셔서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지방과 양성이 있죠. 지방인재는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방인재나 양성평등은 추가 합격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필기도 30%가 안 채워졌기 때문에 추가로 더 붙였다는 얘기고 그분의 커트라인이 이 점수라는 뜻이에요. 그 정도. 면접은 동일하게 같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양성평등과 그 다음에 지방인재 우선 채용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양성은 강제 상황이고요. 지방은 권고 상황이긴 한데 둘 다 지킵니다. 따라서 면접 단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뭐 그냥 쿨하게 말씀드리면 이때 필기를 커트라인으로 예를 들자면 뭐 커트라인으로 예컨대 뭐 88점으로 되셨다 라고 하면 일단 면접을 다 보고 나서 그 자리에서 면접을 다 봤는데 합격생들을 골라놓고 봤더니 예컨대 어느 한쪽 성이 30%가 안 된다 그러면 부족한 만큼 보통 받고 떨어진 분들, 미흡은 대상자가 안 됩니다. 보통이라는 걸 받고 떨어진 분들 중에 떨어진 분들을 채우는 구조가 나옵니다. 양성도 지역인재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이거는 이제 추가 채용, 그러니까 정원을 넘어가게 뽑을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그런 것이지 기존에 있는 분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물론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 상관계가 제로이진 않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상관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여기에 대상돼서 예컨대 지방인재인데 내가 뭐 90점, 91점일 수 있잖아요. 그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에서 적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 겁니다. 관념적으로 보면 지방인재 7급 같은 경우는 최종에서 지방인재로 혜택을 보는 분들을 제가 한두 분은 보기는 봤는데 이제까지 뭐 제가 뭐 모든 응시생을 다 하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확률적으로 좀 적습니다. 지방인재 같은 경우는 특히 서울만 아니면 되기 때문에 이제 경기권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엔간하면 그 30%를 안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그게 큰 메리트라고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평 같은 경우에는 요즘 기술직도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혜택은 남성들이 보를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예컨대 대표적으로 외무영사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재작년 때는 오프라인 그 코로나 이전의 기였기 때문에 많이들 오셨거든요. 실습할 때. 그때 이제 보면 남성분이 10%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거의 10%. 그 정도 수준이 돼서 남성분들은 다 붙은 거죠. 그 정도 됐으면. 무조건 다 붙고 보는 겁니다. 뭐 그래서 해피하게 준비하셨던 경우도 있기는 한데 뭐 그건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크게 뭐 영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면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렇게 커트라인별로 이렇게 좀 다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께서 만약 이걸 보셨으면 내 점수가 여기니까 내 뒤에 내 앞에 얼마 있고 내 뒤에 얼마 있으니까 뭐 이런 고민들을 아마 계속 하셨을 것 같아요. 글쎄 뭐 일단 뭐 본인이 정신 건강을 위해서 뭐 내가 그래도 이 정도니까 뭐 내가 그래도 1배수 안에는 들어오네 그냥 보통만 맞으면 돼 뭐 이런 생각을 해서 가볍게 준비하시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준비는 열심히 하시고요. 마음은 가볍게. 제가 늘 경험칙 중에 하나인데요. 면접 잘 보시는 분들은 성적도 좋습니다. 심지어 이유는 성적이 좋으니까 머리가 똑똑해서 면접을 잘 본다 이런 상관관계는 아닌 것 같고요. 성적이 좋으니 마음이 편하죠. 마음이 편하니까 면접을 잘 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니까 성적이 높으니까 면접을 대충 준비해서 잘 보는 게 아니고요. 뭐 준비들은 다 여러분들의 지적 수준, 소위 말하자면 지적 수준은 뭐 두 번의 필터링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거의 균질하다고 봐요. 요는 여기서부터 아까 다시 돌아와서 멘탈 게임입니다. 멘탈 게임. 물론 준비가 돼야 멘탈이 의미가 있죠, 그죠? 준비가 안 돼 있는 멘탈만 갖고 싸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죠? 기본기는 돼 있는 상태에서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냥 한번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일단 일반 행정직 누가 질문을 하셔갖고 그냥 공개적으로 내일 말씀드릴게요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 예전에 이런 설명까지는 안 드렸는데 일반 행정만 가장 많으니까 보겠습니다. 정원 215명이었고요. 필압이 보니까 254명이에요.
250점이고 95점 이상 아까 그 분포표에 따르면 95점 이상이 65명, 90 이상, 95 미만이 152명입니다. 요거 합쳐서 빠지면 89점 이하가 37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지금 아까 수치를 보면 그래서 근데 80제 88명이 이게 양성과 지방인재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7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론적으로 보면 89점은 30명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면 되게 뭐 짠 거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죠? 30명 차이가 나면 여기서 이거 빼면 대충 떨어져야 될 인원이 정원대로 그대로 뽑는다고 치면 39명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뭐 이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보통 1배수 컷이라는 이거 공식에서만 쓰는 얘기지 인사혁 신청 그런 거 뽑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아무 의미 없는 값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하는 소위 1배수 컷은 90점 이상이면 1배수 컷이고요. 90점 안 되는 89점은 89점 이하는 1배수 바깥인 게 이번에 하여간 명확하게 드러나 버렸어요. 사실은 통계의 이 수치를 가지고. 예. 왜냐면 커트가 89점이기 때문에 딱 희한하게 그렇게 됐네요. 결론적으로. 흔치 않은 케이스인데. 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은 무조건 일단 우수를 받으셔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면접에서 우수 보통 미흡 중에 우수를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또 말씀드리는 게 꼭 우수하기 때문에 우수를 주느냐 꼭 그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꼭 미흡해야지 미흡을 받느냐 지난해 조별 미흡 할당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절대값이 아니라 상대값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건지 모릅니다. 인사혁신처가 당일날 혹은 약간 사전에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커트라인 보고 아마 판단을 하고 그 가이드를 면접위원한테 주고 그 가이드에 기반해서 반드시 따라야 될 의무는 없지만 면접위원들이 웬만하면 따라줍니다. 예, 그러니까 그에 경어를 대충 맞추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말씀드린 건 이분들이라도 준비는 예컨대 여기 분들은 스터디 하나만 돌리고 여기는 2개 돌리고 여기는 강의 하나 듣고 여기는 강의 2개 듣고 이렇게 되는 거면 제가 그냥 그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나중에 도리어 이쪽 있는 분들일수록 어쩌면 조금 더 가성비 높게 좀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늘 수강생들한테 노래를 부르는 것 중에 하나가 아는 게 있어야 쓸 게 있고 쓸 게 있어야 잘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너무. 여기에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일도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공부가 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부와 정리가. 그거 안 된다면 면접 잘 볼 생각은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느낌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지 자꾸 다른데 강의를 몇 개 듣고 스타디를 몇 개 돌리고 자꾸 외부에서 뭔가 내가 하드 트레이닝을 뭔가 하면 본인의 정신 건강에는 그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더 경직될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예. 면접을 편하게 못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면접이라는 게 되게 희한한 과목이라서 마음이 편해야지 말도 잘 나옵니다. 이게 말하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죠? 뻣뻣하게 긴장돼서 말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응? 이해하셨죠? 예를 들면 제가 어저께도 이란전을 잠깐 틀어놓고 좀 봤습니다만 요즘 그런 거죠. 예전에 저희 때만 해도 홍명보 이런 축들 있잖아요. 그런데 나가면 얼굴에 비장미가 흘렸어요. 무슨 사지에 나간 것처럼. 그래서 손흥민을 보시면 알죠. 즐겁잖아요. 그러면 예컨대 옛날 같았으면 손흥민 같으면 이게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이런 예산에서 말이야 그렇게 웃음이 나와 네가 정신 상태 이런 얘기를 했던 시절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 누구나 잘 알잖아요. 즐기면서 하는 분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면접도 똑같습니다. 비장하게 웃어 하시면 보통으로 수렴한다는 거에 제 손모가까지를 제가 예전에 걸었는데 원래 분들은 많이 좀 상행 평준화되니까 손모가까지는 못 걸 것 같지만 여튼 좀 그렇게 좀 편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나 혼자 일단 최선을 다해놓고 보자. 그게 우수인지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 이 정도의 느낌으로만 좀 정리를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본인 스스로 정리하고 공부하고 자기 피드백을 주는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하시는 게 좀 낫겠다. 라는 생각이 좀 더 듭니다. 이건 나중에 좀 강론인 거기 때문에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아까 지방인재는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으니까 따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따지실 거 별로 없고요. 특히 이제 양성평등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예컨대 모집 정원 봤는데 내가
애시당초 정원 대비, 그러니까 필합생 대비 말고요. 정원 대비 남자가 30%가 안 되는데 내가 남자야. 그럼 붙은 겁니다. 물론 미흡을 받지 않는다는 전제가 하에 미흡을 받으면 그건 뭐 예외가 안 되는 것이고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만 이게 의미가 있고요. 그 나머지 경우에는 면접 준비하는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 갖고 따따붙다 하시는 건 별 의미 없다. 그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별로 더 궁금한 거 별로 없으시죠? 뭐 질문이 많으셔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1차 오픈 특강 때 지난해 국가직 7급의 사례를 통계 자료를 보여드린 것입니다. 카페에 있는 내용이고요. 1차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단 이번에는 이제 필기 합격 이후에 한 거기 때문에 뭐 다른 것 떠나서 여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모집 예정은 755명이었는데 최종 합격은 844명을 해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부 학원가에서 뭐 특정 학원에서 미흡을 많이 받았다 학원 출신들이 이런 데마고기들을 풀이고 있는 걸 저도 잘 아는데 거기가 포인트가 아니고요. 일행만 보더라도 모집 정원이 얼마죠? 모집 인원이 185명 정원에서 221명을 뽑아줬습니다. 거기가 포인트예요. 거기가. 이해하셨어요? 이거를 가르는 와중에 단순 무식하게 조별로 한 명씩 미흡 주는 방식으로 정리를 해버린 것이 유감일 뿐. 그래서 예컨대 일행만 같은 경우에도 44명 1배수 받기라고 하셨던 분 44명 중에 33명 그러니까 75% 4분의 3이 최종 합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은 얘기하지 않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평정을 했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몰랐다는 얘기예요. 즉 우수냐 보통이냐 미흡이냐 뭐 미흡 8등을 한 해 만에라는 건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 수도 없고 그건 사후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면접 보고 나서 6시에 끝나시게 될 텐데 6시부터 6시 반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결정되는 일입니다. 그날 당일 인사신청 관계자들과 면접위원들이 합평하면서 이해하셨죠? 내가 한다고 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말씀드렸죠? 우수는 우수하다고만 우수를 주는 게 아니고 미흡은 미흡하다고 미흡을 받는 게 아니라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불공정한 거냐? 세상의 모든 시험 형식적으로는 예정되어 있고요. 누구를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공정한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필기는 뭐 공정해요? 그렇게 따지면 문제 20문제 가지고 그거를 잘한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모든 시험에는 그 정도의 우연성은 다 개입이 되는 겁니다. 단 우연성이 개입하더라도 누구 특정인에게 그 우연이 혜택이 되지 않게 균질한 컨디션만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개념이.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따따붙다 할 건 아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일부 학원가에서 좀 여러 가지로 낚시들이 되게 많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간에 일단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요즘은 이번엔 일배수나 이제 커트라인 쪽에 가까운 분들이 새로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될 테니 그분들에게 뭐 꿈과 용기까지 제가 드릴 수는 없겠지만 과거 통계를 보면 충분히 더 뽑아줄 가능성이 높고요. 당연하게도. 뭐 그건 제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본인이 우수를 받겠다고 덤빈다고 우수를 받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본인이 주어진 여건에서 그냥 각자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여러분 필기를 다 그렇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뭐 필기장 갈 때면 내가 0.8배수 안에 들어오겠는 걸 이번에 필기 92점 받겠는 걸 하고 면접장에 필기 시험장에 가신 분 단 한 분도 없었을 겁니다. 오만 불안을 가지시고 가셨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걸 뚫고 이 자리에 오셨단 말이에요. 면접도 뭐 형식이 좀 다르고 그럴 뿐 시험입니다. 관상 테스트 하는 게 아니고요. 공직 가치가 내주어대에서 공무원 생활 잘할 수 있는 관상이군. 성실하게 생겼군. 우수를 줘야겠어.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여기는. 시험이라고요. 시험. 정량화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평가. 정량화된 정성평가가 아니라 정량평가를 한다고요. 그런 것들부터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1차 부분 특강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꿈과 희망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 다음에 결과는 내가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하는 데까지만 최선을 다하자. 점수와 상관없이. 그런 느낌. 뭐 성적이 좋으신 분들은 당연하게도 안정적으로 준비를 하셔야겠죠. 뭐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되게 상향평준화가 돼 있다고. 경우에 따라서 상대평가로 들어가는 경우에 내가 성적이 아무리 좋더라도 내가 상대적으로 절대값은 뭐 이런데 상대적으로 내가 못하다고 봐버리면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면접 시험의 가장 이전까지와 다른 시험의 딱 하나 차이점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상대적인 거다. 조 내에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좀 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겁내는 게 아니고요. 좀 긴장은 좀 하시라는 뜻입니다. 그 정도. 이것도 면접도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시험은 공부와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게 우선이죠. 근데 자꾸 이렇게 뭐 스터디하고 말하고 뭔가 코칭을 받고 이러면 내가 뭔가 면접 강사한테 코팅 한두 번 받으면 뭔가 우수를 받을 것 같은 착각. 그런 게 판타지라고요. 그죠? 근데 판타지가 여러분들의 실력을 높여주면 그 판타지도 도움이 되겠는데 도리어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죠? 스스로의 평가를 과잉하게 착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제가 그래서 실습할 때 보면 제 답지들이나 하신 분들 다 공유를 합니다. 싹 다. 뭐 이름은 다 가리고요. 보시면 알아요. 내 수준이 어디인지. 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채찍? 이거는 공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맨투맨으로 상담을 하거나 그래서 잘 않는 이유가 그러면 본인밖에 모르고요. 고립돼 버리면 비교가 안 생기기 때문에 내 수준에 대해서 착각하기가 쉬워요. 마음은 불안하지만 그래 이 정도면 중간은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제 입이 아닌 여러분들이 평가를 보면서 같이 좀 아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음에 공고문 해설은 따로 드릴 건 많지 않은데 그냥 요약만 간단하게 드릴게요. 지난해와 다를 바 없고요. 제가 1차 오프 특강 때 뭐 지난해 기준으로 조곤조곤 설명해 드렸던 거 다를 바가 한 개도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집단 토론은 당연히 안 보게 되고요. 하지만 뭐 조는 하여간 오전조, 오조 3명, 4명 이렇게 보게 됩니다. 집단 토론 했으면 오전에 집단 토론 하고요. 오후에부터 면접을 보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는데 오전은 오전조, 오후조 나눠져 있고요. 이거는 아마 면접 한 10일 전쯤에 따로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자기가 오전조인지 오후조인지. 직렬별로는 일정이 나와 있죠. 예, 그 직렬에서 내가 오전조인지 오후조인지는 면접한 일주일 전에 따로 추가 공고가 날 거예요. 그때 조급 편성은 성적을 균질하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려서 아마 인사팀에서 좀 나중에 따로 발표하는 것 같습니다. 오전조 내에서 내가 1, 2, 3번 순서가 1번, 2번, 3번이냐는 건 당일 면접 보시기 당일날 소집 뭐 8시는 8시 반 오전조, 오후조는 11시 반이나 12시에 소집을 하게 될 텐데 소집 1시간 전에 문자로 알려주고요. 현장에 게시가 되어져 있게 됩니다. 이해했죠? 뭐 그렇게 신세가 되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경험과제, 그러니까 경험과제, 상황과제, 개인 발표 이렇게 좀 뭐 굳이 따지자면 3과목, 원래는 2과목인데요. 개인 발표와 개별 면접 과제 2과목인데 개별 면접 과제 안에 경험 과제, 상황 과제 2개가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중에 경험 과제 하나는 국과 동일을 합니다. 동일하다고 나와 있고 공고문에 똑같이 낼 거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라고 친절하게 안내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도 동일하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내용은 저 뒤에 따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면접 시간은 40분인데요. 형식적으로는 40분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는 35분입니다. 그다음에 30분에서 35분 사이 정도를 보게 됩니다. 면접을 좀 일찍 끝나면 나쁘고 뭐 늦게 끝나면 좋고 뭐 이런 건 없습니다. 면접인이 평가 체크를 할 때 체크 기본적으로 평가 물어보고 답변 듣고 예. 아니 물어보지 않더라도 답지를 보고 체크 다 되면 끝난 거기 때문에 뭐 면접 시간하고는 아무 관계는 없다는 것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시간은 개인 발표는 뭐 8분 이내에 7분 후속 질문, 개별 과제, 경험 과제, 상황 과제가 10분씩 20분, 뭐 정도로 구성이 돼서 35분입니다. 시간이 조금 남으면 뭐 개별 질문이라고 해서 못다한 질문들을 뭐 추가로 할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급들은 주로 이제 전공 질문들을 좀 많이 합니다. 이 시간이 좀 꽤 남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일부 직렬이나 전공 질문들, 약간 퀴즈 질문들 이런 것들을 좀 했던 경우가 있는데 원래 구급은 그거 역시도 거의 안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냥 시간 채우기용입니다. 따라서 특히 이제 7급은 예전에도 안 묻긴 했었어요. 전공 퀴즈 질문을. 왜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선택 과목들을 다 하시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 세무직한테다가 뭐 근로장려세제가 뭔지 아냐 이런 거 물으면 좀 웃기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건 기본적으로 안 묻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7급의 경우는 직렬에 관련된 이야기를 그나마 할 수 있는 건 경험형밖에 없습니다. 경험과제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부처나 업무 관련된 평소의 노력과 경험 뭐 그거 쓰라는 항목에서 얘기할 수 있을 뿐 본인이 뭐가 관심 있다 그러면 뭐 그거에 대한 사안에 대한 약간의 질문이 있을 수 있을 뿐 그 외에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스터디 같은 거 하실 때 굳이 직렬별로 나눠서 하시는 거는 개인적으로 별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뭐 세무직이면 일행 얘기들, 또 일행분들은 기술직 얘기들을, 뭐 관세직 얘기들을 이게 같이 좀 들어보시는 것 자체가 별거 아니지만 좋은 소양이 될 수 있습니다.
면접 때 뭐 면접 강사가 막 피를 토하면서 얘기해줬던 얘기에서 나오면 참 땡큐인데 어설프게 얻어 걸리는 거 되게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얼떨결에 보던 뉴스 보던 거에서 기억나는 것, 스튜디오들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는 것, 제가 잡담하다가 맞다 그런 얘기 했었지 PT윤이 뭐 이런 것들도 얻어 걸리는 거 되게 많거든요. 정말 뜻밖에도 각 잡고 공부하는 것보다 원래 그래요. 정책이라는 게. 그래서 두루두루 같이 하시는 게 좀 좋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면접 장소도 동일합니다. 4일 동안 본다는 거. 네. 이 정도면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면접장은 제가 1차 면접 1차 오픈 특강에서 사진 뭐 조금 보여드리면서 다 했던 거라서 뭐 따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버스 타고 가셔서 면접 보시는 장면이니까요. 줄 서가지고 보람관에 들어가셔서 셔틀버스 타고 가시면 됩니다. 뭐 면접장 대기장이고요. 1차 때 보여드렸던 사진들입니다. 자, 이 정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5분 정도 쉬고 나서 바로 이어서 필압 이후 어떻게 좀 준비하시면 좋을지 퀵 가이드를 간단하게 좀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만 좀 브레이크 할게요.